안녕하십니까. 당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지난 작년 6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1강에서 10강까지 그리고 종합편으로 제가 당군이 왜 국조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3강에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문자는 그림 문자와 나무에 새긴 것으로 안다는 것과 또 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큰 오류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자로 왜곡하면 매곡노가 애국자로 둔갑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요하 문명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또는 단군 조선과는 중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단군 조선은 한반도 서해와 만주 부근이 인류 문명의 시온지라는 것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답변을 올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분은 환단고기를 위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환단고기에서 대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중원지역, 우리 이북, 지금도 우리 고조선 하면은 이북을 위주로 해서 만주 벌판을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진경 님도 보면은 한단고기 위주로 해가지고 그 황하문명 그리고 요하문명, 요것을 이제 보통 4대 문명에서 이 요하 문명, 황하 문명이지, 그거를 쳐서 5대 문명을 해야 된다라는 일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산동 국부 중원 지역 일대를 배달조선 광역이라고 제가 밝혔고, 어디까지나 저는 하원주 이전에 사망오제 시대에 우리 당군 조선도 같이 맞물렸다는 이런 발표를 저는 했습니다. 대부분 이 환단고기는 환국이 위주로, 예를 들어서 환단고기의 그 역사는 9200년에 건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 단계와 모계 시대를 나누어야지, 이렇게 한국 역사가 9200년이 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1강에서 10강까지 발표를 드린 것은 동방의 뿌리, 그러니까 동방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연제 신농시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성씨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씨라는 것은 모계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씨가 없었고, 그야말따나 아버지를 몰랐죠. 아버지는 바로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씨가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씨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도 그 동료국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리고 모계의 사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 단계를 봤을 때 모계 시대 이전하고 역사 단계는 어디까지나 신농시가 푸날루아 시대를 열은 것으로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망오제 시대면서
이 역사가 문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좀 잘못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홍성 문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중원 지역 일대에서 수없는 역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은 어디까지나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그 이북이죠. 이북 쪽은 엄청나게 얼고 빙하가 많이 있었고 눈이 덮였고 그런 얘기를 천문학을 1600년 전부터 천문학을 대대로 내려온 박승재 님이 지금 70대인데 그 정언에 의해더라도 우리 지도에 태백산과 광화로 있는 라인의 이북 전부는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빙하로 덮여 있어서 그때 당시는 백두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이제 드러나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빨리 이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밝히고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럼 없이 여기 나가야 또 밝히고 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이 단군의 단자 홀로단을 말씀드렸죠. 이것을 그 홀로단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 이 문자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무목변의 이 단군자는 후대에 나온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군을 저는 단곤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이 홀로 단씨가 있더라고요. 단씨. 중국에 지금도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곤을 가지고 단이라고도 하고 군이라고도 발음을 하기 때문에 곤 하나만 단곤이라, 이렇게 곤 가지고도 단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홀로단의 단자는 이 사망오주시의 순임금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십 년 동안 또 영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정희철 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1917년이고 지금은 이제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974년 현재 이 제자 이때의 그 장전에게 이르기를 국조당군의 단자는 홀로단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42년 후에 발설할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단체 또 고문으로 계시는 정인의 도인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90세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그 유명 산촌으로 도반들과 기도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 가끔 이제 그 기도를 하면은 국조님이 이제 따라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이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국조님이 현신하셨던 바 이것이 한 20여 년 전입니다. 어느 날 도반 2명과 동행 이 전라도 마이산에서 기도 중에 국조 당부님이 나타나셔서 도반 여성입니다. 여성이 이제 별로 배우질 못하셨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하고 물으니 국조 당부님이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펴 보이시면서 이렇게 무슨 자를 썼는데 이 배움이 별로 없는 그 여성 도반이 재차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홀로단을 써 주었으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도인님은 지금도 기도를 하시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가 이제 이 사무실 이전에 서교타워에 오셨길래 이 홀로단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은 20년 전에 이 글자를 알게 되었지만 발설을 못하고 있었다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현재도 이 국조당구님을 평생 한 50년 이상을 모셔놓고 이제 국조님의 신부를 받고 있는 양희수님이 에게도 국조당구님이 홀로 담임을 일러주었다 합니다. 이외에도 몇 분이 더 계십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곤을 중국과 일본국의 발음으로는 군어로 발음이 되는데 다음은 한중일 한자를 연구하시는 이성만 선생님의 해석을 제가 올려보겠는데 문자의 해석은 이걸 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곤을 반절법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고 이것은 그 훈민정음 그 해례에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 잘 나타나 있음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운문법, 또 반절법 이렇게 모든 한자는 이 반절법에 의해 소리를 냈다는 것이며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문 뒤에 붙여서 읽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으며 인터넷에서 하여튼 참고하시기를 권하며 김포에서 사시는 우리 선생님을 해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필자가 밝힌 단곤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노자 도덕경 53절에 곤이 좌토우단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중국 학자들 토론집에 실력이 있다는 것을 지가 1강에서 10강까지의 아마 1강인가 2강에 이게 실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춘추시대의 노자 도덕경 53절에 이 우산제하 해가지고 산해경 중산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산경을 산해경은 이제 많이 들었어도 중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에서도 지금 이 산해경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희 자체가 이제 학술 단체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이 산해경이나 내에 있는 해내경이 이제 해내경에 조선이 들어가 있죠. 이 중상경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분을 위주로 해서 이게 쓰여진 게 아닌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해석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 원문은 좀 놔두고 이 해석한 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산은 어디에 있는가? 산해경 우산경에서 중상경에서 부르기를 칭요산 남망 곤 좌토우단 선 절하하며 곤은 우임금의 아버지가 되시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임금은 이 곤의 사위가 됩니다. 그때는 사위도 그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청나라의 이게 해석입니다. 청나라에 의하면 신안헌지에서 말하는 것은 청요산은 신안현 소옥당 안에 있는 남쪽 석돌산이며 그 남쪽 작은 산을 곤 좌토우단이라 하고 제우라 불렀으며 현재는 신안현 부향 땅에 있고 지금도 물이 담긴 작은 저수지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이 작은 섬 위에 있는 하나의 높은 자리는 높은 분을 모시는 옛 무덤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이 분은 곤 임금의
능이죠.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귀절풀이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 글자로 좀 올려드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자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로 봤을 때 왜 이 단군이 국조로 보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화생활로 왜 우리가 국조로 모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문화생활로 봤을 때 이제 첫째 이유입니다. 이 단군은 인류 최초 사직제의 주인공 제사장이 탄생되십니다. 이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계 시대에는 물론 하늘에 자연에다가 죄는 올렸겠지만은 어떤 뿌리가 그러니까 조상이 없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때 아버지는 없는 시대였죠. 모계 시대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때 고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이분이 최초의 제사장이 탄생이 되십니다. 이 당군은 고대 사망오제 시대의 제정일치 시대입니다.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대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활동 무대는 어디까지나 중국 중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역사서는 중국 역사서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마천이 집필한 사망오제들의 역사서가 중국의 헌원 황제 위주로 쓰여지게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조선의 실체를 찾지 못하게 된 이렇게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문화생활 정서에서 한이 서린 비밀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밝혀지게 됨을 어떻게 보면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대사 이전의 역사서는 모두 사료 부족이죠. 그나마 일부는 신화로 취급되어 역동적이고 생생한 상고사를 실을 수 없었으며, 더욱이 중국의 진시황의 분서갱류 사건으로 사료가 말살되었고, 조선 왕조에서는 유교적 4대의 역사관이 지속적인 분서의 사건이 이루어졌으므로 해서 바른 역사서가 빛을 못 봤다고 하겠습니다. 일제강점 하에서는 분서뿐 아니라 사료의 갈취와 민족성의 왜곡이 더해져 조작까지 자행되었던 영향으로 조선사의 왜곡은 심화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인 고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선대조님들의 훌륭한 경천승조 정신인 뿌리 정신을 직접 행하신 분으로 저희 후손들에게는 동방이 지국의 후손들의 효행의 본바탕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망오제의 시에 곤의 아들들은 유씨, 설씨, 선우씨, 기씨, 근산씨 등으로 나오는데, 이 자손들에게 효의 바탕이 되라는 상령문이 나옵니다. 이 중류인데,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비춰드리겠지만은 사람 셋이서 이렇게 삼각형을 여기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있는 상령 문자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 종교에서 이 종교적인 심각한 문제로 되는 이 종자입니다. 종자. 이 종자는 그때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가 언제부터 탄생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지금 종교하에는 종자는 이 중류라는 이 상령문이 나옵니다. 종자는 단군 곤이 자손들에게 종묘사직을 받들고 제사 지낼 아들들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상령 문자입니다. 즉 첫째 항렬이 3이고 이 3자하고 단군 곤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3하고 저희는 이제 3이죠. 모든 숫자가 3이고 이 3은 수식어가 아닌 3자의 개념으로 이게 숫자가 아닙니다. 3자입니다. 3자의 개념으로 3종이 됩니다. 3종과 중부 일개인 3중으로 되며 이 중자도 이 단군 곤부터 나옵니다. 지금 중원지역 중국하는 이 중자는 이분부터 나오지 그 전엔 중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중자는 요 임금이 붙여준 승백인데 이 승백이라는 뜻은 일가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이 승백은 지금 이제 뭐 불가에서 이 승자를 좀 많이 씁니다. 승백의 승자 역시 후세에 나옵니다. 후세에 나왔지만 요 임금이 붙여준 승백의 이 승자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소리값은 이제 같다고 하였습니다. 후세 자손들은 이 단군 곤을 삼종입니다. 종교하는 종, 삼종인 종으로 불러 이 종이 조라는 거죠. 조와 같이 제사를 받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오랜 세월 누적됨에 따라 관습으로 굳어져 결국 종의 개념은 조상조죠. 조와 연결되어 같은 뜻으로 변했다는 해석을 청동기 명문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당연히 이제 중이나 종이나 이 발음이 똑같다 해서 이 청동기 명문에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며 중이나 종이나 이제는 단군 곤의 아들들에게 준 이 족칭입니다. 이거는 시칭도 아니고 족칭과 시칭과 다 다릅니다. 족칭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을 상령문이 들어가 있죠. 아들들에게 준 이 종으로 명명하여 당우 상가 병명에 곤인 열을 중부 일계로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이 단군이고 곤이 단군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공자는 효와 인을 바탕으로 한 덕치주의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공자가 새로 만들어내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대부분 요순의 도를 근본 삼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사마오제시의 제사상이었던 단군 곤님의 효정신을 받들어 옹고지신을 행한 것이지 절대로 요순 시대의 그 효를 받든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그 공자의 그 후손이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달의 음입니다. 정월 1일에 제례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을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공경하여 옛적부터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장독대에 정수 떠놓고 자식과 집안의 대소사에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정성을 들였고 로제와 성황당과 산청경례를 두루 살피는 산신제와 기우제 등 여러 가지의 많은 행사가 모두 단군 곤의 경천승조 사상을 불러일으켜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준 장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효의 바탕 근본을 일깨워준 분입니다. 또한 동방인의 후손이며 조선의 국조이신 단군 곤은 상달에 조카뻘이 됩니다. 순하고 요가. 순과 요에 의하여 사살이 되죠. 사살되는데 동방 뿌리를 지닌 동방인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상달 상일에는 국민 모두가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차례를 지내는데
다만 기독교를 신봉하는 교인들 대부분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은 하고 있지 않으나 예는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 모두는 옛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국조님과 선대조님들께 예를 올리는 동방예의 지국의 바탕을 잃지 않고 지켜온 후손들의 행위가 지켜져 왔으며 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관습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누구서부터, 어느 나라부터였는지는 그 원천을 알지 못하고 있고 밝혀낸 자료도 없다고 봅니다. 신년상달은 1월 1일이죠. 음력. 의뢰의 새로운 설날이니 조상님과 어른께 세배하고 새로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시절에도 많이 이제 없애겠죠. 방앗간에 불도 안 주고. 그렇지만 그 염원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방의 지국으로서의 국조인 단군곤을 동방인의 자손들 모두는 선대 조상을 섬기고 받드는 예의 나라로 지켜왔고 받들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북쪽을 향해 예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군곤이 이 고기어와 이을계로 합쳐진 그 곤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것은 어씨가 양가, 그러니까 양족입니다. 신농가입니다. 양가를 이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컸지만 선대조가 물을 다스렸던 관계로 상령문자로 어씨가 되는 것이며 모든 제상에는 북쪽에서 제일 크고 강한 물고기죠. 북어포를 올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조기나 숭어, 도미 등도 올리고 닭을 제일 위에다 개어 놓는데 이것은 이 단군곤에 부가되는 계시를 존중하여 올려놓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례를 지낼 때 대부분 북쪽을 향하여 평풍을 치거나 북쪽을 위주로 홍동백서 등으로 제물을 올립니다. 그런 거로 어시인 단군곤이 북쪽의 물고기입니다. 이 북어는 북어를 쓰며 북쪽엔 수에 조상님께 올리는 문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북쪽은 오행에서 수이며 자명과 옛 선조님들의 자손들이 잘 되라는 칠성님께 정성을 드리는 칠성자리도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불도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열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도와 관계되는 문화적인 간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월 상달에도 고사나 이 무속인들 정성굿 이런 것도 산신제, 용왕제 모든 제도 북어와 이 실타래가 항상 등장하고 악의 백일에도 실타래를 꼭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실타래는 어씨가 있는다 하여 이을계로 되는데 이 이을계는 상령문자가 실타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곤자의 발음은 군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 단 발음도 곤은 좌토우단이라고 제가 하였듯이 이 곤을 단군이라고 이제 발음을 된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들의 문화 생활을 장악한 목방입니다. 이건 우리 동방에 뿌리를 둔 우리들이 이 시조를 이제 삼왕오제 중 한 분이죠. 신농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농시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얼굴은 알고 아버지 얼굴은 모르고 살던 복잡한 모계 시대를 개벽하여 양급제 혼인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사람으로서의 효와 애와 덕으로 베풀고 문자와 약초를 개발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펼쳐낸 상제입니다. 신농시는 상제로 선제 불러드려야 됩니다. 단군곤이 곤에게는 정저부가 됩니다. 이 신농시가. 왜 단군곤이 우리 국종가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냐 하는데
이 상제시고 고뇌한테는 정조부가 되십니다. 신농씨가. 그분의 뜻이 너무 높아 황제 헌홍윤이죠. 황제 헌홍계의 아들 신농씨 다음에 제의를 올랐던 고뇌한테는 외조가 됩니다. 외조인. 왜냐면은 이 고뇌 어머니가 소 김천씨의 손녀딸이 되니까요. 고뇌 외조인 소 김천씨 때 이 최초의 아비부자가 이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없었죠. 그 어머니만 있었고. 이게 이런 상령문이 나오는데 이 아비부 상령문은 왜냐하면 신농씨의 그 훌륭하신 뜻을 이어받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류들의 뿌리 사상은 사망오제 시대 신농씨 이전의 모계 시대는 뿌리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의 시의 근본이 없었던 것이므로 한 성의 갈래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즉 아버지의 뿌리를 모르는 사생아들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푸날루아 시대를 열어 인류 최초의 성씨를 청동기에 명명하여 새겨 놓고 다양한 그 시대의 생활상에서 일어났던 근본이 되는 행위, 혼례, 제례, 자손들의 이름 등을 새겨 놓아 후세에 전하여 준 청동기 시대를 꽃피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동방의 뿌리 역사는 중원 지역인 산동곡부서부터 서안과 도남까지 중원 지역 일대에서부터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